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론TV입니다. 어제 전주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어요.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환영할 만한 숫자가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4분기 인도량 최대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현재 미국 증시는 산타 랠리 중인데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15,000선을 뛰어넘었고 S&P 500은 2년 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 바로 4,796 정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지속 중에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산타랠리가 지속 중인 가장 강력한 요인은 역시나 미국 연준으로부터 있었죠. 연준이 지난 13일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의 금리 인하 전망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미국 PC 물가마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산타랠리 중에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기대감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낮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미국 경제는 탄탄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미 전 연준의장이 했던 실수처럼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유가도 지금 스물스물 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역시나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황은 트래킹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5,000선을 돌파를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15,074를 기록한 금일 증시였는데요. 일단 오늘 장은 러셀 2000 지수도 1.24% 오르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에서 더 좋은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같이 오르면요, 나스닥의 15,000선은 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이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S&P 500은 전고점 목전에 두고 있어요. 나스닥만이 아직 전고점과 좀 괴리가 있는데, 자,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특히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한 성장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4,000선이라든지 13,300선이라든지 51선, 201선 이 중장기 이평선과 괴리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눌림목에서 추매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일단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내년 3월 20일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게 계속 현재 증시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연초까지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뉴스의 팔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시점부터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퍼드를 좀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의 상승과 함께 특히 테슬라와 같은 장기 성장주에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어요. 현재 3월 20일에 금리 인하 확률은 71.3%로서 전주 대비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은 내년에 이렇게 6차례 금리 인하, 연준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 1월달 증시 캘린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은 미국 휴장이죠, 당연히. 새해 첫날로서 휴장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굵직한 이슈죠.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가 1월 2일에 있을 예정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경제 상황 잘 들춰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미국 고용 보고서, 미국 CPI, 미국 PCE 지수 발표 중요합니다. 1월 5일, 1월 11일, 1월 26일에 있으니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달부터는 4분기 실적 발표 주간이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1월 2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 1월 25일에는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1월 30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전월까지는 동결을 했고 1월 달에도 아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일 테슬라는 1.61% 상승한 256.6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하늘색 선 저항선 2년 정도 유지가 되었던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저항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을 이제 뚫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에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7월 달이라든지 9월 달, 10월 달에도 이 저항을 맞고 크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 달보다 좀 더 지금 이 저항선 위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12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을 올리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이 힘의 추는 1월 달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고무적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왔는데 18,500도로서 연간 두 번째 베스트 위기 기록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3월 13일에서 19주 차였습니다. 19일까지였죠. 13일에서 19일 18,700대 정도였는데 이번 주 18,500대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숫자가 커져가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번 분기 판매량은 이 보라색 선인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주간 판매량이 18,500대가 나오면서 최근 5개 분기 12주차 판매량으로서는 베스트 주가 되었어요. 아무튼 분기 말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분기를 보면 이렇게 꺾이는 분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보라색 선은 우상향하고 있죠. 자, 이런 판매량을 보이니까 역시 누계 판매량도 다른 분기에 대비 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4분기는 중국 로컬 판매량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분기였던 2023년 3분기 대비로서는 17.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바로 이 녹색 막대죠. 여기 대비해서는 37%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최근에 판매되었던 분기가 2023년 2분기였는데요. 이 빨간색 막대죠. 이것보다도 10%가 증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 대비 중간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년이 이 녹색인데 녹색 막대가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2023년 주황색 막대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작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기가 올해 안 좋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누계 판매량도 36% 증가하는 그런 좋은 트렌드 보여주고 있어요. 연초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연말로 갈수록 차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중국 로컬 테슬라 판매량은 60만 대를 넘길 예정에 있어요. 작년에 40만 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60만 대를 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연간 지금 180만 대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0만 대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한 33%가 중국 판매량이죠. 역시나 중국이 테슬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게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중국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인도량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4분기 인도량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월 2일에서 1월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1월 2일 새벽 12시, 그러니까 자정에서 1월 3일 새벽 2시 사이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1월 3일 아침 방송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분기 판매량 월가 컨센서스는 48만 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 목표가 올해 180만 대인데 47만 6천 대만 넘기더라도 18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7만 6천 대는 넘겨야 되겠죠. 이게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47만 6천 대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의 소폭의 약세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월가 컨센서스인 48만 1000대를 넘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주가가 위로 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역사적 저항선 하늘색 선을 좀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이퍼 샌들러 알렉산더 포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상당히 호의적인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테슬라 4분기 판매량을 50만 7천 대로 제시를 했어요.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50만 대를 넘기면 테슬라 주가 당연히 하늘색 선을 껑충 뛰어 오를 수 있겠죠. 47만 6천 대만 달성을 하더라도 일단 테슬라 최고 분기 판매량이고요. 테슬라의 연간 목표 180만 대 달성할 수 있는데 50만 7천 대면 상당히 좋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만 7천 대를 넘어서게 되면 연간 총 판매량 183만 대가 나와요. 아무튼 이분에 따르면요. 최신 분기 인도량 데이터를 고려한 결과 이 50만 7천 대가 실행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파이퍼 샌들러가 제시한 50만 7천 대는요. 다른 애널리스트,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아마 가장 최고치일 것 같아요. 최근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기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는 47만 7천 대에서 48만 대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파이퍼 샌들러는요 4분기 기록적인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죠. 47만 6천 대만 나와도 신기록을 경신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겠죠.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차량 원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분기 들어서 차량 가격 변동성이 적었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도 했던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마진 안정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파이퍼 샌들러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비중 확대와 함께 목표 주가 295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에 하나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를 하면서 12개월 목표가로서 380불을 제시했어요. 12개월 목표가라는 건 향후 1년간의 목표 주가라는 겁니다. 잘 오르면 380불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아담 조나스가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인데요. 댄 아이브스, 게리 블랙,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포터와 함께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380불이라는 12개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불 케이스는 550불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 케이스는 120불이에요. 자, 그만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을 아울러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대해서 불안 요소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중국 기업들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다품종을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 3Y에 여전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내년에도 테슬라의 자동차 분야의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쟁이 심화되고 테슬라의 신제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자동차 분야 마진율이 계속 하락해서 10%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GP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의 GP 마진율이 15%를 아직은 넘긴 상황인데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테슬라는 이렇게 자동차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분야도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는 지금 글로벌 표준에 이르르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역시 인공지능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회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둘 다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이자 인공지능 회사 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가 얘기했듯이 내년에 자동차 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얼마나 올라올지,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매크로 상황이 또 안 좋게 되면 기존의 모델 3Y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바로 FSD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게 FSD 베타가 중국에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 쪽 루머에 따르면 상하이에서요
FSD 자율주행 시범 라이센스가 심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1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에는 중국 내 FSD 베타가 실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SD 베타가 출시가 되면 더욱더 기존 모델들의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FSD 베타 기술은요, BYD라든지 리오트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훨씬 더 뛰어난 AI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모델 3Y 판매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FSD 베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존 차량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중고차 판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차량의 감가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감가율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SD 베타가 출시하면 FSD 베타의 채택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수익도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세계 최고 혁신 기업 2위에 등극을 했어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보스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애플은 세계 최고 혁신 기업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테슬라는 산업 분야가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헬스케어도 아닙니다만 세계 2위에 등극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이게 5등이었는데 3계단이 껑충 뛰어 올라서 2등을 기록을 했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더나, 삼성이 7위에 있네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제쳤어요. 자, 애플은 스마트폰 사업으로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는데요. 물론 하드웨어보다는 애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게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서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뒤처져 있는 회사. 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요, 스마트폰 사업이 아니에요. AI와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애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애플을 뛰어넘고 테슬라가 1등에 등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적어도 올라 있겠죠. 계속해서 그러한 점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연말 연휴,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